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2교시는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한국 부동산 말고 미국 부동산 이야기. 미국 부동산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꽤 좋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하도 금리가 높으니까 요즘 좀 그것도 시원찮다 그런 모양입니다. 장순원 기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저도 부동산 하기 싫은데 글로벌하게 이제 부동산 요즘 기사가 너무 없어서 한국 부동산은 이제 할 게 없다. 네. 네, 한국 부동산은 요즘 잠잠하다. 네. 미국 부동산은요. 네. 요즘 거기 모기지 금리가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하도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예, 그 그래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빌리는 30년짜리 이제 고정 모기지 금리입니다. 네. 지금 이게 한 7% 넘어서 한 7.1%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야. 여기 마지막 여기 보시면 진짜 가파르게 튀어 올랐죠. 예. 여기 한 3% 정도도 안 됐다가 그렇죠. 지금 올라간 것 같네요. 예, 예. 뭐 1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좀 오른다고 해서 한 4~5% 정도였는데 1년 만에 이제 2~3% 포인트, 뭐 시계열을 조금 넓히면 2년 예. 정도면 거의 2배 오른 거죠. 예. 전체적으로 봐도 한 2002년 이후에 최고니까 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담대 빌린 분들, 미국에서 집 사신 분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예를 예. 들어서 이제 뭐 50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치면 6억 7천만 원짜리 이거 집을 사면 한 1년 30년 동안 이자만 한 4억 정도 내시거든요. 예. 1년 전에만 샀었어도. 근데 지금 사면 이자를 한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자가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렇긴 한데 그 장수성 기자님, 우리 또 이거 좀 미국 부동산 좀 배웠잖아요. 네. 미국 부동산 우리가 배운 바로는 네. 미국은 다 고정금리로 저거 한다. 예. 저 변동금리 아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안 바꾸고 그냥 계속 있으면 싼 걸로 계속 내고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금리 저렇게 높아져도 네. 큰 영향이 없더라. 네. 그런 거 좀 배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니까 뭐 2~3년 전 이전에 이제 그 모기지 금리 받아서 예. 집 사신 분들은 뭐 그때 당시에 금리 뭐 2~3% 높으면 3~4% 요점만 지금 부담하시면 되니까 예. 큰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갈아타는 것도 쉽다면서요, 미국은. 그렇죠. 근데 갈아타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와야지 갈아타는데 예.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 갈아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버티기 전략이겠죠. 안 그러니까 갈아타겠지. 이제 집을 뭐 있는 집에 계속 사시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죠. 힘들긴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웬만하면 1번은 버티지만 예, 예. 못 버티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의 이제 보통 통상적인 주택 시장은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 예.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가 워낙 많이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빌린 분들은 본인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그냥 그 집에 눌러 사는 겁니다. 예. 갈아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이 안 나와요. 집이 안 나와서 그 새로 지어지는 집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그 집이 필요한 사람은 늘 있잖아요.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가 한 150만 채 정도는 늘 부족하다고 해요. 예. 계속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멸실도 있고 뭐 멸실도 있고, 예. 이렇다 보니까 150만 채 정도가 늘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새 집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거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던 건데 지금 근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예. 이제 한 금리가 6% 7% 가까이 가면서 이제 미국 연준도 이제 정상화를 할 것이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예. 그러면 뭐 이제 일단 조금 높은 금액대에서 갈아타건 혹은 뭐 신축으로 들어가건 그렇게 해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 버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축을 사거나 뭐 갈아타거나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집값이 뭐 조금씩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맞아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박살나도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저기는 부동산도 괜찮냐? 주가도 괜찮은데. 그랬는데 이제 칠자를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러다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심리적인 위축이 되겠죠. 네,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이미 반영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신축 단독 주택 시장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미국 주택 건설 협회의
뭐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심리 지수예요? 뭐 일종의 그 이제 그 업자들의 지수인 거죠. 예. 업자들이 보기에 예, 주택 예. 시장이 지금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최근까지 다시 쫙 반등하다가 예. 이렇게 왜냐하면 신축을 지으면 너무 잘 팔리니까 많이 이제 올라가다가 요 금리가 이제 7%대로 올라서는 요 타이밍쯤에 와서 좀 꺾였어요. 이게 50을 기준으로 봐서 예. 50이 넘으면 뭐 이거 신축 단독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다. 예. 이제 우리가 지어서 팔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50 아래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좀 괜찮았다가 네. 꺾인 거네요, 그러니까. 확 꺾인 거죠. 7개월 만에 이제 하락한 거고 뭐 작년 5월 이후에는 가장 뭐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왜 미국도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자재비도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건축 부지를 구하는 것도 뭐 쉽지가 땅은 크지만 그 집 지을 수 있는 도시 용지는 제한돼 있으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샀다는데 건설주로 지금 살 때야. 그래서 워렌 버핏은 사서 뭐 그때 사실 건설주들이 이 신축 시장이 워낙 지금까지 잘 됐기 때문에 예.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올 들어서 한 30% 정도 올랐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고 예. 이제 지금 이미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축 시장의 수요도 조금 꺾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산 그 건설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 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 들어갔나요? 그 근처로? 맞아요. 뭐 등등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신규 이제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하긴 텍사스가 해요. 그 텍스도 별로 없고 네. 되게 좋거든요. 네. 인프라도 좋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 신축 수요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것도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네, 7% 이상 막 올라가면 위축이 그래도 되죠. 신축 수요도 위축되는 거 아니냐.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장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기다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기보다는 렌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요. 네. 지금 아직 뭐 다시 이제 반등한 게 얼마 기간이 예. 오래되진 않아서 예. 당장 뭐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예. 미국이랑 좀 비슷한데 영국도 금리 엄청 올렸습니다. 영국도 이제 최근에 1년 사이에 거의 5% 이상 올렸고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모기지 시장이 90% 이상이 이제 고정금리예요.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많이 오르는 동안에도 주택 시장이 웬만큼 올라왔어요. 주택 가격이 예. 지난 5월인가 6월까지는 그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다가 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이미 이제 금리가 이제 임계치에 다다르니까. 대신 이제 그 주택의 이제 매수 수요가 줄어든 대신 그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임대로 많이 전환되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임대 가격에 반영되면서 이게 이제 영국의 런던 표 좀 보여주실래요? 네, 표 좀 보여주세요. 예. 영국 그 전체 이제 임대료 가격 상승률인데 꽤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올 들어서. 빨간 건 런던이고 예, 파란 건 전체적인 거고. 예. 저기 임대료, 이야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렌트비가 오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예. 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저기 주거 지수잖아요. 예. 집값은 좀 모르겠어요. 아직 그 신축 수요가 줄긴 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신축 공급도 조금 위축이 될 테니까 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거고 대신 이제 그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이 렌트비가 급격하게 오른다고 하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거비가 미국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는데 네. 지금 가뜩이나 미국은 고용 시장도 좋고 네, 임금도 맞습니다. 좋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렌트비 오르면 뭐 내지 뭐 이럴 수도 그건 있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물가도 네. 그것도 이제 뭐 마냥 끝까지 오를 수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탄탄하다면 예를 들면 뭐 50만 원 하던 렌트비를 60만 원 해도 뭐 10만 원 더 낼 수 있지. 예. 이러면 이제 오르는 거고. 예.
뭐 70만 원, 80만 원 건데 이건 이 가격하고는 못 사겠다. 더 외곽으로 빠지자. 그러면 렌트비가 이제 떨어질 텐데 아직 또 다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고정금리가 많아서 되게 네. 탄탄하고 안정적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정도 것이지 7% 이상 올라가면 네. 장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조금 또 더- 이러다가 이제 시장 금리가 또 조금 안정화되면 다시 내려갈 수도 그럴 있긴 수도 한데 있고.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변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미국 부동산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좀 전달해 드릴 예? 게 있는데 이 주택 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요. 뭐 임대료가 뭐 올라가든 공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 지금 닭살이라면서요. 네,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뭐 시카고도 그렇고 뭐 다른 도시들도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뉴욕에서 이 업무용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도시 계획을 밝혔거든요. 이제 이대로 두면 시장이 정말 상업용 시장이 망가지겠다. 너무 공실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예. 이쪽 그러니까 업무용 건물을 주택으로 이제 전환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이게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예. 이제 공실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우리는 예. 뭐 거의 그렇진 않지. 우리 나와서 다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안 나오면 막 전화하시고. 미국은 네. 진짜 재택근무 안 하면 회사를 가지를 않는답니다. 네,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면 전화도 하고 너 뭐하니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예, 미국 예. 안 그런가 봐요. 여기가 그런 것 때문에 어. 공실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가 됐거든요. 게다가 여기가 지금 제일 가슴 졸이고 있는 게 위워크의 파산이에요. 지금 예. 그 위워크가 그 맨하탄에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19만 평, 20만 예. 평 정도의 이제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이제 엄청 박살이 나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사업 지속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존재한다. 그래 지금 위워크는 난립니다. 네, 뭐 그래 그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이 위워크가 파산해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면 예. 공유를 했던 부동산들이 또 한꺼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충격파가 있을 이런 등등등의 이제 그런 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이고 그 상황이라고 하면 상황이 이제 주변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예. 뉴욕도 조금 속도를 내서 예. 이 상업용 건물을 업무용 주로 오피스가 될 텐데 노후화된 오피스가 이제 위주일 텐데 예. 이런 건물들을 이제 주거용으로 바꿔주겠다. 와. 근데 오피스를. 이게 그 오피스에서 예. 락구락구 이렇게 깔고 자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데. 쉽지가 않은 게 예. 그 오피스랑 주거용 주택은 그 배관 구조라든지 그럼요. 난방이라든지 이런 예. 게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사해서 전환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다른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 이제 기업들도 움직일 텐데 이거는 약간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해결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럼 그렇죠. 아예 주택으로 그러니까 잠시 그런 게 아니고 주택으로 건물을 전환하게 지금 유인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뉴욕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네. 여기 뭐 살인적이라면서 여기 보니까 그 신규 계약 기준 월세가 4,400달러? 우리 돈으로 580만 원? 맞습니다. 거기 진짜 쥐꼬리만한 방 한 칸도 예. 우리나라 웬만한 고급 아파트 가격이에요. 다들. 그리고 뭐 월세로. 집에 못 들어가서 노숙하는 사람만 뭐 10만 명이 된다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십만 채의 주택이 지금 공급 부족인 상태니까 예.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뭐 그렇게라도 좀 해보자. 쥐어짜서 주택을 공급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재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튼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뭐 이런 데는 공실률이 뭐 30-40% 정도 되고 예. 그 특히 이제 IT 기반으로 성장했던 샌프란시스코. 네. 말씀 잘못 드렸네. 샌프란시스코나 예. 그 어디죠? 동쪽에 예.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 예. 있는 곳들은 서부에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반으로 있는 도시들은 특히 오피스 공실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온갖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긴 한데 거기는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거긴 얼마 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분 한번 만났는데 네. 진짜로 네. 그 마약 문제,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난리랍니다 요즘. 펜타닐하고 공실하고는 어떤- 길거리에 네.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가지고 네. 가뜩이나 회사 출근하기 싫은데 더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그게 공실률을 높이는 공실률 높이는 요인으로 엄청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그 마약 문제가 네. 특히 실리콘밸리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좀비처럼 왜 이렇게 네, 저도 부부정하게. 신문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와 진짜 미국은 요즘 좀 무서운 상황이다 그러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 중 미국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 네. 미국 부동산 상황 어떤지 현지 상황 댓글에 또 올려주시면 저희 또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님, 둔촌주공은 별일 없죠 요즘? 둔촌주공 별일 없습니까? 네. 특별히 뭐 특별히 네. 뭐 거기 소송도 한 그것도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다. 소송 업데이트 조만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그냥 빡빡하게 두 개를 들었죠.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